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스틸러는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정말 실망스러웠죠.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6차례 인하했고 1분기 동안만 4차례. 그 실적 발표된 게 1분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례 인하된 부분만 반영이 됐죠. 그러면 2차례 인하된 부분 이번에 또 추가를 한다면 실적이 이번엔 더 안 좋겠는데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싸게 파니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오르긴 했지만 이익이 큰 폭으로 급감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때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싸게 이 하드웨어,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은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는 거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달라라고 피력을 했지만 월가는 박리담의 전략에 등을 돌렸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이 한 곳 정도에서 나왔는데 파이퍼 샌들러 정도만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나머지는 다 보수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도 이날 많이 쏟아졌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어제 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한 6% 정도 시간외 거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 실패 소식으로 일정 정도 더 큰 폭의 약세를 야기한 것으로도 시장에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급락하자 나머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크게 뒷걸음질 쳤는데요. 테슬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 원래 8위 기업이었습니다. 그 8위의 사이즈 덩치가 10%나 급락을 했으니 당연히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8위 자리를 메타한테 내어주고 9위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밀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한켠에 자리했던 우려감, 경기 침체였는데요. 이날 여러 가지 매크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같은 곳, 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인데 지난번에 뉴욕 쪽은 좋았잖아요. 근데 뉴욕보다 필라델피아 쪽이 그 업종에 대한 범위 분포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대변하는 선행 지표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깊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마이너스 19였는데 발표된 건 마이너스 31.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확장 국면, 아래로 내려가면 위축 국면인데 위축도 정말 세게 나왔죠. 과거에 마이너스 25, 그 밑으로 더 떨어졌을 때는 과거 확률상 100%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1975년에 석유 파동 때 그랬고요. 1980년대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단숨에 끌어올렸죠. 그때 경기 침체가 세게 나왔습니다. 걸프전 때 그랬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유럽 국가 부채 위기 때와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쇼크 때 이 지표는 먼저 마이너스 25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그런 지표로 시장에서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 선행지수는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공개를 했고요. 미국의 주택 판매 관련 집계된 수치도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올라갔습니다.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다라는 건데 과열 조짐을 보였던 노동시장에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 정도 가지고 안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의 불안 요인들이 이쪽을 악화된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주변 지표의 반응은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험자산 쪽에서 빠져나와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국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 만큼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2년물, 10년물 같이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기름도 좀 덜 쓰겠지라는 논리죠. 국제 유가가 간밤 2.7%나 밀리면서 3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닥터코퍼라는 구리, 경기의 가늠자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 발전소 돌리려면 구리가 대량 필요하고 전기차 돌아갈 때 모든 가전제품에 전자부품에 이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의 몸값이 올라간다 하면서 최근 고공행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간밤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시키면서 구리 가격마저 1.4% 밀렸습니다. 자, 이런 우려감이 두 가지가 같이 반영되면서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이 약세 마감이 됐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테슬라의 여파였죠. 0.8%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그래도 군데군데의 상승불이 밝혀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이 와중에 상승불을 밝힌 기업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빨간 상승불을 켠 쪽이 바로 카지노 쪽인데요. 중국 경기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날 라스베이거스 샌즈에서 호실적을 발표했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줄줄이 나타났는데요. 그러자 주가는 3.66% 상승으로 화답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이끈 주요 원인은 마카오 쪽의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인데 마카오 쪽에 카지노 혹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기입을 했는데요. 간밤 상승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의 아이디어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소비가 살아난다. 중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제 병원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수출 데이터에 잡히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인들도 치료가 필수라는 관점에서 이제 치과에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고요. 어제 임플란트 중에서는 덴티움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특징주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까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우려감,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 기대감 이렇게 양분된 흐름이 간밤 나왔습니다. TSMC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TSMC 실적이요 늘어났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고 예상치와 크게 미스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예전보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4년 내 최저치인데 이것은 예전에 한 10 정도의 성장, 키가 10% 정도 성장을 했다면 지금도 성장은 여전히 합니다. 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강하게 성장을 했던 그 폭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이 강한 TSMC마저 꺾이는 건가?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눈높이가 워낙 그동안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TSMC와 연관돼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TSMC는 파운더리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 등에서 이제 칩 설계를 받아서 그걸 주문을 해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 주문을 하는 쪽 엔비디아가 간밤 그런 영향으로 3% 밀렸고 인텔도 0.9% 약세입니다. 이제 퀄컴 같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에 이제 주문을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꽤 크게 밀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특히 올 들어서만 한 9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된 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백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 평가를 냈고요. TSMC 가동률 중에서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보다 AI 칩 수요는 여전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또 확인했기 때문에 간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호평은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한번 볼게요. 그래도 반도체 업황 개선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이쪽에 나타내는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램리서치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좋았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좋았다는 건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좋아졌고 이제 최악의 국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건가?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만큼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실적 향상까지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 이후의 전망은 밝다. 회복은 분명히 온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이 과거에 TD 코엔이라는 그 투자은행에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이런 장비 쪽이 유망하다는 커버리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딱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간밤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바닥론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마이크론은 무려 1%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중 내내 좀 힘겨운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가 2.6%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정말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좀 잘못 나왔네요. 그 안에서도 주가가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들이 몇몇 개, 특히 시장 지수가 이렇게 꺾일 때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 더 강한 탄력을 나타냈었던 종목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의 일중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실적 여기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닝 쇼크인데 쇼크 수준도 정말 놀라울 쇼크였습니다. 매출액 58% 급감했고 이익이 90% 급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80%나 감소된 수치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4% 강세를 보였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삼성증권에서는 단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전공정 미세화는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좋은 그 기술은 갈 때까지 갔다. 그런데 후공정이 앞으로 더 기술력을 올려서 중요도를 올려야 된다.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대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생태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추인데 전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잘 만들어서 후공정으로 넘겨주면 이것을 네모나게 절단을 먼저 하고요. 검사를 해서 레이저 마킹을 합니다. 뒤쪽에 그 반도체를 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재료에서 PCB 같은 기판 쪽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포장해서 완성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단과 레이저 마킹이 한미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두루두루 후공정 업체, 오사트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캡처해 두시고 보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의 기대감이라고 하면 지금은 최악이지만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앞으로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측면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와 비슷한 논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건설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닥터홀튼이라는 기업, 미국의 1위 건설 업체인데요. 실적 잘 냈습니다. 앞서서 주택 지표나 이런 부동산 쪽이 미국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보셨는데 어떻게 여기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올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내용들 세부적으로 좀 뜯어봤는데요. 닥터홀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 라인의 닥터홀튼이라는 브랜드와 익스프레스라는 저렴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상대적인 저렴한 브랜드 쪽에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응을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닥터홀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거의 근접치에서 종가를 썼고요. 다른 건설, 특히 주택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국내에서 투자의 연결고리로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부동산 PF 사태가 한번 터져서 그때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스템 전반적으로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정부는 규제 완화와 유동성 지원책을 꺼내들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었죠.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상반기에 일찍부터 기준금리 동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탔던 건설 산업의 투자 심리도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신영증권의 레포트가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악이라는 또 다른 희망 건설 부분인데 보시면 주가순 자산 비율 PBR 많이 보시죠. 건설사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최저치를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게 내려갈수록 시장에서는 저평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저평가라는 건 주가가 싸다라는 건 앞으로 더 싸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싼데 앞으로 비싸질 기업이어야만 이 투자에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신영증권에서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타르나 샤인 프로젝트나 리비아 등등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나씩 따내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대규모의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1년 가이던스, 이 목표치를 상반기에 다 충족시키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영증권에서 최선호주로 현대건설 그리고 커버리지 같이 게시했는데 KCC 글라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주인공은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주가의 반응이 좋았는데 계약 공시가 2건이나 어제 나왔거든요. SM코어에서 현대모백스에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2차 전지 공장을 돌릴 때 자동화할 수 있게 로봇이 연상되는 그런 계약 수주 공시입니다. 자동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월드 IT 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데 여기 후기를 보니 사실은 자율주행 UAM도 있었지만 여기에 주인공 로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로봇 박람회였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물류 로봇, 안내 로봇, 협동 로봇.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로봇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 관점에서는 로봇이나 AI는 우리가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만 단기 대응 관점에서는 주가가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들려올 때마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지 점검은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주식들의 주가 반응이 컸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투자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또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좀 있었는데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 이상 R&D 투자키로 한 전지 관련 분야입니다. 전고체 전지와 리튬 메탈 전지, 리튬 황 전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편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많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고체 테마가 시장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테마성 움직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20조 원이라면 이 나머지 3원계, LFP, ESS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금액이 조금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3원계 쪽은 1,500억 원 R&D 투자고요. LFP는 500억 원, ESS는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기대치의 눈높이가 좀 달라질 텐데 그런 관점에서 3월 16일에 정리해드린 6대 핵심 산업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정부가 2026년까지 총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보관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체크를 해드린 내용이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편성 금액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는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한 39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격차가 좀 큰 상황이죠. 디스플레이도 물론 62조 원, 미래차 부분도 9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느 기업이 이 안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